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한 장의 사진만으로 카메라와 라이다의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 찾아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1년도 아이로스에 올라온 논문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알리바바 그룹 리서치에서 출간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간단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 진행으로는 논문과 동일한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아래 왼쪽 사진처럼 라이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라이다가 비록 360도이긴 하지만은 제가 임의로 120도씩 잘라서 본다면은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동그라미로 합쳐지는 씬을 원할 건데요. 사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 나오냐 하면은 라이다가 각각의 저마다의 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축을 기준으로 포인트 클라우드를 샘플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약에 내가 결과를 동시에 재생한다면은 세 뷰는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펴기 위해서는 이 라이다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그 로컬리제이션을 통해서 찾아야 하고, 그거를 찾을 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 라이다 간의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찾아주면 됩니다.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RT를 잘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발표했던 논문 중에 이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찾기 위해서 상자를 가져와서 이제 이 상자만 있으면은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논문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차이점을 했던 게 다른 논문들은 캘리브레이션 오브젝트로 체커보드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상자 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이라면 특징일 것이 이 논문은 라이다 혹은 라이다와 카메라끼리만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했던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 보시게 되면은 사진에다가 라이다로 샘플링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재투영을 시켰는데요. 보통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것과 제시할 때 이게 리프로젝션 에러라고 해서 얼마만큼 픽셀과 이 이미지가 잘 매칭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들을 한번 말해주게 됩니다. 사진 왼쪽 거 보시게 되면은 왼쪽은 상자에다가 어떤 특정한 마커를 붙여서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찾은 것이고, 가운데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체커보드를 캘리브레이션 오브젝트로 삼은 것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에이프릴 태그를 벽면에 붙여서 찾은 것입니다. 근데 해당 논문들의 이제 한계점으로 제시한 것들이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앞서서 나왔던 것들은 전방에 이렇게 센서들이 전방을 향하고 있고 후방 센서들은 후방만 향하고 있을 때 앞과 뒤에서 각각의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이 FOV에 겹치지 않게 되면은 다시 또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한쪽의 영역에 대해서 한 장의 사진만 찍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문제가 제가 저번에 발표했었던 논문처럼 라이다 혹은 라이다와 카메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와 카메라가 달려있는 모델이라면 또 다른 캘리브레이션 모델을 가져와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 저자가 이제 해주고 싶었던 목적성은 N개의 라이다와 K개의 카메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대의 센서들이 막무가내로 섞여 있다 하더라도 이 저자는 한 장의 프레임만 찍으면은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찾아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수행해줄 때 또 특이한 거는 이 카메라가 fisheye 렌즈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화각이 180도 이상이 넘어가는 렌즈를 쓰더라도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이 찾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진과 같은 이러한 시설물 벽에다가 CC 태그라고 불리는 임의의 태그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벽면을 붙인 것을
여기에 사용되는 카메라가 아니라 사용되기 이전에 한번 복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복원된 공간을 통해서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찾아주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방법의 흐름도인데요. 방금 이제 복원이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이 복원은 스테레오 카메라 가지고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슬램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스트럭처 프롬 모션이라고 해서 내가 카메라를 움직이면은 그곳에 따라서 이제 모형을 다시 복원시켜주는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원된 아까 봤던 그 시설물이 있다면은 그곳에 센서들을 집어 넣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이제 PNP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라이다는 ICP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이 시설물에 대한 카메라와 라이다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카메라 여러 대와 라이다 여러 대가 있을 때도 각각의 센서들끼리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설물에 대한 센서이기 때문에 FOV가 겹치지 않더라도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원하는 과정인데요. 아까 SFM 과정을 따른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벽면에랑 바닥에만 태그가 붙여져 있는 것을 카메라 2대, 그러니까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해서 복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원할 타겟을 여기 벽면에는 아래와처럼 동그라미로만 되어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곳의 중심점을 디텍션해서 복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스테레오 카메라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3D 포인트가 생성되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직전의 프레임이라고 내가 움직였을 때 다음 찍혔던 그 다음 프레임을 오른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각각의 이 매칭되는 포인트들이 생성되긴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 매칭을 통해서 이전 프레임과 해당 프레임의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를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카메라를 계속 이동시키게 되면은 이 공간에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CC 태그에 한정해서만요. 그리고 그냥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최적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슬램에서 나온 용어라고 합니다. 루프 클로저 디텍션이라고 해서 모든 루프를 다 돌게 되면은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한 번 더 최적화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거는 아까 선정되지 않았던 포인트들이 스파이스한 영역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코드를 한 번 더 리파이먼트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번들 어드저스트먼트를 통해서 이 하의 사진처럼 이 중심점들만 다 복원하게 되는 이러한 공간을 복원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공간을 복원하게 되면은 이곳에 카메라만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해당 방식이 좀 심플하다면 심플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가 찾고자 하는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 해주고자 하는 카메라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카메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찍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아까 봤던 동그라미의 마커를, 그러니까 센터를 찾을 수 있는 디텍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먼저 중심점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매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두 가지의 방법이 2D랑 3D만 다른데 이 두 가지 방법은 포인트만 있을 때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거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알고리즘이 삼각형을 매칭시킬 때 내각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서 생성한 삼각형과 3D에서 생각하는 삼각형이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삼각형이 남게 되는데 이 삼각형들을 기반으로 하는 PNP 알고리즘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2D 이미지와 이 3D 포인트 사이에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이제 K개의 카메라를 집어넣어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면은 각각의 카메라별로 아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아줬을 때 다시 리프로젝션 시켰을 때 가장 리프로젝션 에러가 적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하나만 선정해서 그 하나의 일개 시스템에 적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는 로컬라이제이션 했으니까 다음은 라이다 로컬라이제이션인데요. 라이다 로컬라이제이션은 CC 태그를 아까 사용했던 그 센터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방에 있는 정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복원했던 이 점에서 점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점을 통해서 세 면의 모서리를 각각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면의 모서리가 지나는 한 점이 있을 건데 그 점을 이렇게 초록 색깔로 매핑하고 마찬가지로 라이다에서
라이다에서 샘플링하게 되면 얻어지는 이 모서리와 꼭지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특징적인 것이라면은 지금 이 수식에서는 결국에는 이 아까 세 모서리와 한 꼭지점을 하나의 튜플로 넣어서 가져간다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의 저자가 하는 말을 이제 인용하자면은 내가 라이다를 넣게 되면은 대충 이 모서리가 어디 모서리랑 매칭되는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서리를 찾아서 이 해당 모서리를 직접 수동으로 매핑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핑시킨 상태에서 모서리만 가지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사용해서 트랜스레이션 매트릭스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 사용하게 되면 라이다 역시 엄밀하게 안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ICP를 사용해서 한 번 더 포인트를 시켰을 때 잘 정합되는 거를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적인 건데요. 아까 계속 나왔던 이 방은 가로 세로가 이제 세로 가로가 3m, 4m로 형성되어 있는 방이라고 합니다. 이때 CC 태그를 천장에는 붙이지 않고 바닥하고 양 네 벽에만 붙인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논문 저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굳이 천장까지는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붙어있는 이 동그라미들의 개수가 340개를 붙였다고 하고 아마 아루코 마커나 에이프릴 태그를 써보신 분들은 그 마커를 찾는 즉시 그 마커에 대한 이제 ID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사용할 때는 CC 태그 같은 경우에서는 ID 값을 주지 않고 그냥 이 동그라미 모양 그 자체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준 테스트는 리컨스트럭션이 얼마나 잘 되냐를 측정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이제 레퍼런스를 삼은 센서가 라이카 자회사라고 합니다. 라이카 지오메트리라는 데서 나온 라이카 BLK360이라는 센서를 가지고 먼저 360도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정밀한 센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라이다이기 때문에 컬러 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인데 색깔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결과값으로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바로 2D 점을 찾는 게 아니고 얘를 2D 이미지로 한번 렌더링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렌더링 시킨 이미지에서 센터 포인트를 찾고 그리고 이 센터 포인트를 찾았으면은 이 라이다와 이 포인트 간에 레이가 하나 쏴지게 되는데 다시 이 레이와 아까 저희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었기 때문에 3D 벽에 대한 값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벽과의 교점을 가지고 최종적인 3D 포인트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 아까 계속 말했던 스테레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서는 하이크 비전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스테레오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해상도는 이제 다음과 같은 스펙의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사실 스테레오 카메라를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 두 카메라의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이 먼저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두 카메라의 인트린직과 익스트린직을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아래와 같은 시리 연방공대에서 나온 캘리브레이션 모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 값으로는 피놀 모델을 따르는 카메라의 라디얼 디스토션과 탄젠셜 디스토션을 파라미터 찾아주는 걸로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결과표를 보게 되면은 총 복원을 2번 진행하게 되는데요. 2번 진행한 결과를 아까 이전에 봤던 라이카 복원과 비교하게 되면은 모두 다 0.1% 근접하게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센서가 앞에 있던 라이카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센서라고 하는데 저렴한 센서이지만은 복원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라고 논문 저자가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맵은 복원했으니까 센서들의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해주면 되는데 사실 센서들의 캘리브레이션이 얼마만큼 잘 되었는지도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논문 저자는 CAD 모형을 통해서 먼저 센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삼아줍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카메라로 복원한 이 포인트 클라우드에 실험할 때 2가지의 노이즈를 더 첨가한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첨가해주게 되고 각각 분산 값을 0.5랑 1로 바꿨을 때 9.9mm에서 16mm까지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상 수행하게 돼서 2cm가 벗어나게 되면은 효용할 수 없다고 봐서 그 이상 가우시안 노이즈는 첨가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해준 거는 카메라와 카메라 간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인데요. 해당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카메라만 있는 건 아니고 카메라 2대와 한 대의 2D 라이더가 같이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두 카메라만 먼저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해 준 결과이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카메라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에서는 그 아까 스테레오 카메라에서 썼던 캘리브레이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로 삼아서 수행해 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본다면은 리프로젝션 에러가 사실 아까 그 ETH에서 나온 캘리브레이션보다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지만 논문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이 앞선 방법대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게 되면은 45장의 사진을 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논문 저자는 한 장의 사진만으로 이 정도의 성능을 내비쳤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 이제 라이다와 라이다끼리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시스템, 왼쪽과 같은 사진 시스템을 이용했고, 이 시스템도 앞선 것처럼 라이다만 있는 것은 아니고, 라이다 위에 4대의 fisheye 렌즈가 장착된 카메라가 같이 달려있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이다와 라이다 간의 익스트린직 캘리브레이션만 수행해 주었고, 이제 그 참고한 또 다른 논문에 있었던 그 라이다 간의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이 정시의 방법인데, 이 논문이 사실 그러니까 저자가 지금 고안한 방법이 이 논문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 이유가 지금 없네요. 이 라이다가 지금 위를 향하고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정시의 방법에서는 이게 적은 FOV가 겹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캘리브레이션 잘 안 된다고 해서 이 논문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버티컬한 영역까지 한 이유가 자신들의 방법이 이런 버티컬하고 호리존탈 하더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된 시스템은 이동 로봇에 카메라와 라이다가 둘 다 겹쳐져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카메라와 라이다끼리만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카메라는 fisheye 렌즈는 아니고 그냥 광각 렌즈만 가지고 사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래 표를 봐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이 장시의 방법하고 비교했을 때 큰 성능 차이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앞선 방법은 50장의 사진을 썼지만은 논문 저자가 고안한 방식은 한 장의 사진으로만 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장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진행한 테스트는 아까 이제 아예 완전히 여러 N개와 K개의 센서가 각각 들어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선 봤던 그 시스템이 다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라이더도 첨가되어 있는 형태인데, 다양한 개 센서가 첨가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캘리브레이션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fisheye 렌즈이기 때문에 사실 fisheye 렌즈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논문도 이제 따로 있지만은 해당 논문은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fisheye까지 다 같이 커버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제 리프로젝션 한 걸로 보신다면은 이렇게 비교적 잘 매칭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잘 매칭이 되는데, 이 아래 두 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카메라와 라이다 한 대끼리만 비교하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FOV가 많이 겹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수행해준 테스트는 이제 논문 저자는 CC 태그를 선택했는데 왜 CC 태그를 선택했느냐 이거든요. 근데 논문 저자가 에이프릴 태그를 사용해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리프로젝션을 시켰는데 CC 태그가 더 성능이 좋다는 게 이제 아래 표처럼 더 작은 값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CC 태그를 가지고 이 리컨스트럭션 하는 태그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한계점으로 논문 저자가 꼽은 것이, 아까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할 때 ICP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메서드를 설명할 때는 없었지만 이게 생각보다 ICP를 하지 않게 되면은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CP를 쓰지 않게 되면은 이제 이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점을 한계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진행해주고자 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해당 논문은 인트린직 파라미터만 찾아주는데, 익스트린직 파라미터만 찾아주는데, 같은 시스템에서 인트린직 파라미터도 찾아주면은 한 큐에 인트린직과 익스트린직을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제한하는 그런 것 역시 만들고자 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카메라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한 센서가 카메라랑 라이다만 된다고 했는데, IMU 같이 아니면 또 다른 센서를 넣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